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라서가 아니라 원전은요 2차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스토리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에코프로가 정말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올라간다는 건 그 뒤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에코프로 시세를 보면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요, 에코프로가 상승을 한다는 건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양극재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양극재를 계속해서 사간다는 건데, 그건 배터리를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차는 뭐가 돼요?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진다는 최종적인 결과가 오죠. 근데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건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이에요.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화력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전의 비중은 2011년 기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대부분의 전기 생산 방식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연기관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효율이 높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떼워서 만드는 전기 가지고는요, 전기차가 보급되는 목적인 친환경에 100% 부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전기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예측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상치 이하의 실적을 나오긴 했는데, 실적치가 2020년 대비해서 22년도에 보면 10배 증가했고 23년도까지는 15배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그냥 PER을 10배만 적용해도 주가는 한 100배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100배 올랐죠? 그쵸? 지금은 분명히 가격 부담이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잘 들으세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양극재 생산이 많아진다는 거고, 양극재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신고가 구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쩔 수 없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타고났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2022년에도 그랬고 2021년 중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랬었던 이유는요, 자, 저가 2,000원부터 3만원까지 몇 프로 상승입니까? 15배 상승했어요. 그쵸? 이때부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시장은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실적이 더 빨리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15배 올라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는데, 시가총액 10조를 유지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여기 한번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 이후로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흑자폭을 늘렸고 또 늘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갖춰진 이유 하나만으로 신고가는 아니지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신고가를 형성할 때까지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는 다시 재매수 구간, 즉 눌림목 구간의 재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수를 해 간다면. 하지만 신고가에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투입 금액을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가 1차적으로 투입 금액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전략의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 전략인데, 그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는 무조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그쵸? 이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추가 상승, 즉 시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임박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토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토리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하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생산 쪽도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생산 쪽에서 어떤 게 친환경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건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이죠. 친환경인데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원전은요, 가격도 싸고 탄소 배출도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위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을 SMR 방식이 나오면서 모두 잡았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굳이 신고가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전략은요, 첫 번째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의 기간이고요. 매매를 하다 보면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장기로 전환을 시키는데 제 기준상의 장기 투자는 2달입니다. 2달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돼요. 물론 수익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입니다. 그리고 원전은 유일한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유일하다고 말씀드린 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서가 아니라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태양광과 풍력은 비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소로 그리고 원전 이후에는 수소로 발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소 이후에는 핵 융합 발전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언제 갈지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만큼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전기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답은 효율상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두산 퓨얼셀 있죠. 그쵸? 하지만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답이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이 단기 보유 전략을 모두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